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술집 등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룸소주방에서 오늘 하루에만 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여름처럼 집단 감염이 되풀이되진 않을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약회사 직원인 광주 525번 확진자가 지난 일요일 방문했던 광주시 체육회관. 이곳에서 배드민턴 동호 회원들과 운동을 했던 525번 확진자는 다음 날 염주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장소에서 모두 26명의 접촉자가 발생했고 이들을 포함해 동선이 겹치는 시민 2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수영장에서도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룸소주방에서는 확진자가 2명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남성과 접촉한 동료 종업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 각각 광주 528번과 529번으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사람과 접촉한 손님과 동료 등 5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밀접 접촉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접촉자 수라든가 또 그 능동 감시해야 될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만은 본사 회의에 참석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525번과는 달리 528번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도 방역 당국을 더욱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탁구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천 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던 지난 8월과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위험도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광주시 방역당국은 50일 만에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양에서는 직장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A씨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화순에서도 주민 1명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이 주민은 최근 노래방과 오락실 등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내년에 무안공항으로 이전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연계해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내년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대한 광주시민 여론조사는 예상대로였습니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민간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옮기는데 반대했습니다. 언제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군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를 꼽은 시민이 49.4%로 가장 많았고 군공항이 옮겨갈 때 동시에 옮겨가야 한다고 답한 시민이 30.1%로 두 문항을 더하면 79.5%가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내년에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습니다. 공항 명칭과 관련해서도 만약 무안공항으로 민간공항이 통합 이전하면 광주라는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비록 두 광역단체장이 이전에 합의했지만 시민들의 여론과 정서는 달랐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내년에 이전하도록 한 민간공항 이전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한 달 이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간공항만 이전하는 데 대한 광주 시민의 강력한 반대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무안지역 주민들은 당장 반발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공항을 내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벌써 지역끼리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장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무슨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경찰이 명진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전교사 채용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는 명진고 전직 이사장이 비슷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명진고 행정실과 전 이사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가 기간제 교사에게 접근해 전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치 채용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진고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전직 이사장이 교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 적발돼 배임 수재 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보복 해임 논란으로 이어졌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사 해임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채용 비리와 보복 해임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명진고가 또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철도공사를 고발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었죠. 검찰이 사건을 방치하거나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철도수송원 유균 씨가 고용노동청에 공사를 고발한 건 지난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철도공사 측도 이를 순순히 인정했고 사건을 검토한 노동청은 4개월도 안 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사건을 검찰은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붙들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31일이 돼서야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여 동안 시간을 끄는 동안 고발인이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고발인 유 씨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항고 이후에도 수차례 증거를 제시했지만 광주고검과 대검 역시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잇따라 순천지청의 결정을 원용했습니다. 이에 고발인 유 씨가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은 담당 검사를 배정했고 계속 수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MBC가 직접 확인해보니 담당 검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었고 기록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같이 부실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전국철도노조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잇따라 제기하려 했던 불법 위판 작업 고발 사례들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확하니까 고발을 해서 우리 안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오히려 저희한테 불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철도 현장에서는 거봐 넣었는데 안 됐잖아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도대체 기소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고발인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베트남 선원 등 외국인 8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목포해안 유흥업소에서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과 판매책 등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이 3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광주 도시공사 등 공사공단 4곳과 광주 전남연구원 등 출연기관 18곳 등 모두 28개 산하기관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직원들의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새로 편성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아이를 낳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출산 육아수당이 크게 늘어납니다. 광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출생 육아수당 예산은 488억 원으로 이 예산이 확정될 경우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현재 10만 원인 출생 축하금이 내년에는 100만 원과 2년당 육아수당 480만 원 등 총 580만 원으로 지금보다 57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광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낮아지면서 올해 2분기에는 0.8까지 떨어졌는데 출생 육아수당으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는 광주에 시험장을 신설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국회 행안위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을 위한 예산 2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27억